안녕하십니까. 2015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유통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71번 보시면은 고객관계 관리 즉 CRM을 위해 활용하는 기술인 웹마이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웹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즉 고객 신상 정보라든지 구매 기록, 장바구니 정보 등을 대상으로 웹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내고 웹 사용자의 의미 있는 접속 행위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웹 마이닝은 웹 컨텐츠 마이닝,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 등으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웹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나 활동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는 웹 로그 파일을 수집 분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웹 마이닝의 분석 대상인 로그 파일은 액세스 로그, 레퍼럴 로그, 에이전트 로그, 에러 로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로그 추출 방식 중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패킷 데이터 담긴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응용해서 트랜잭션을 수집하는 태그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패킷 스니핑은 해킹 공격 시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패킷 데이터에 담긴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그 방식보다도 패킹 스니핑이 옳은 설명입니다. 72번 보시면 최근 유통채널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시 방대한 양의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는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제 최신 용어들은 보통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SAS, 그다음에 PAS, 그다음에 IAS 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웹메일이나 웹하드 서비스 등 사용자의 메일이나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웹상에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자원 활용에는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준다고 했는데요. 해설을 보시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범용적인 사용자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범용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지문이 틀렸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흔히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을 구름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명칭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영어로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래됐고요. SAS는 웹을 통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73번 보시면 노나카 이구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SCI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거기 보기를 보시면 외부와 종합화, 내면화, 사회와 종합화되어 있는데 각각의 설명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화를 보시면 제품 개발 과정의 컨셉 창출, 최고 경영자가 생각을 언어화하는 일, 숙련 노하우의 언어화, 고객의 암묵적인 니즈를 표출하고 현재화하는 일을 외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나카 이구치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지가 있고 형식 지식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묵 지식을 암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이나 이런 것들의 형식지는 글이나 문장으로, 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이 암묵지라는 것은 어떤 글이나 문장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걸 암묵지라고 합니다. 종합화를 보시면은 언어, 문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메일 등의 매개로 분류, 가공, 조합, 편집에 의한 지식 창조를 얘기합니다. 내면화는 노하우나 매뉴얼 등을 롤플레잉 등에 의해서 개개인의 내부에 체험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사항을 체감하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여 팀 간 지식을 공유하는 노력을 사회화라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인 표면화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형식지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변하는 과정을 표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틀렸고요. 종합화는 전략, 컨셉, 구체화 등 작업 부문 간 조정으로 경영 수치를 만들고 제품 사양서, 품위서를 작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문화와 경제의 수요 곡선 머리 부분에 위치한 상품뿐만이 아니고 꼬리 부분에 위치한 상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 가상 공간의 시장에는 히트 상품보다 틈새 상품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틈새 상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틈새 상품은 특징이 롱테일이 적용이 됩니다. 롱테일이라는 것은 해설을 보시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된 비주류 상품이 대중적인 주류 상품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주류 상품이 점차 주류 상품화 되어가는 것을 롱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특산품으로 들어가서 점점점 주류로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보시면은 경제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특상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상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비용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틈새 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노출시키거나 순위를 매기는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으로 수요를 일으켜서 몰려들게 할 수 있습니다. 꼬리 부분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여 곡선이 점점 더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여 평평해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탄력적으로 변하다, 즉 탄력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탄력성인 것은 기울기가 점점 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틈새 상품의 총합은 히트 상품들과 경쟁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좀 틀렸고요. 75분 보시면 전자 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전송 도중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악의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기밀성이란 비인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인증은 고객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보장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다는데 틀렸고요. 해설을 보시면 인증은 사용자 혹은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밀성은 고객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것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기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인 방지는 송신 또는 수신 당사자가 각각 전송된 송신, 수신 사실을 추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인터넷에 신용카드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개방형 구조로 간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에서의 보안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은 전자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번 보시면은 박스 안에 설명하고 있는 물류정보 시스템으로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패션 의류업계가 수입 의류 상품의 급속한 시장 잠식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물류정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의류업계는 섬유업계, 직물업계, 의류제조업계, 의류소매업계 간의 제휴를 바탕으로 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리드타임의 단축과 저감축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랬는데요. 박스 설명은 QR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QR은 신속 대응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신속 대응 시스템은 제품이 제조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제조 과정을 단축시키고 소비자의 욕구 및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제품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 소매업자와 공급업자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게 상품 공급 주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요. 제어 감축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시스템으로 리드타임이 단축이 됩니다. 또한은 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7번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 시 필요한 메시지 서명 방법인 전자서명이 갖춰야 될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서명은 서명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생성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서의 서명은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틀렸습니다. 전자서명은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문서의 서명을 다른 문서의 서명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서명은 서명자의 의도에 따라 서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어야 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위조 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 정보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와 정보의 크기가 전부 연결된 것을 물어봤는데요. 1헥토는 100바이트를 얘기하고 1킬로는 1000바이트, 1메가는 100만 바이트, 그 다음에 1테라는 1조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기가는 10억 바이트를 얘기하고요. 1억 바이트가 아니고 1기가는 10억 바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8번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 SEM의 즉 공급 체인 관리 성공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급 체인상의 모든 업체들의 적극적인 구축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급 체인에 속한 개발업체들은 공급 체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급 체인에 속한 개발업체들 간의 정보 공유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그랬는데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 공급 사슬 관리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시장 및 제품 정보가 확산되어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 할인 및 판촉 활동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구사됨에 따라서 고객 및 유통업체들의 형태가 종래보다 더욱 동태적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불확실성 전파 및 정보 왜곡 효과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체인상의 정보 공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보기 지문에서 선택적인 사항이 틀린 거고요. 4번 보시면 공급 체인에 속한 개발업체들 간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공급 체인상의 모든 업체들이 업무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CM도 QR도 마찬가지지만은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통합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체인에 속한 개발업체들 간의 전략적 조율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80번 보시면 ERP 도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ERP도 역시 키워드로 통합입니다. 통합.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ERP 도입 시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무 방식을 타파하고 실시간으로 전사적 자원의 모니터링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RP 패키지 도입 시 구축 전에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업무의 표준화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표준화가 있습니다. 표준화돼야지 통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ERP 패키지 도입에 있어서 IT 중심으로 패키지를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도입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ERP의 특징이고요.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돼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위주로 개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초기 경영층을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초기 경영층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보시면 CRM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CRM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고객관계 관리고요. 고객 유지 전략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고객 충성도를 유지시키는 거고요. 강화할 목적으로 CRM을 쓰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평생가치 극대화를 통한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 획득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요. 신규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CRM은 신규 고객 획득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두어 고객 평생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RM은 고객 생애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우수한 고객을 유지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제품 판매보다는 고객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요. 4번에 고객 통합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이닝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82번에 OLAP와 OLTP를 비교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는 OLAP는 단순, 즉 사업 분석에 적합하고 OLTP는 복잡합니다. 즉 운영 시스템 계산에 적합합니다. 데이터의 갱신은 주기적 정적이고 그 다음에 OLTP는 순간적 동적입니다. 데이터의 내용은 실시간 데이터고 배치성 데이터인데요. 해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LAP는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대화시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OLTP는 온라인 업무의 처리 형태로서 터미널에서 받은 메시지를 따라 호스트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터미널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OLAP는 일정 시점의 정보와 데이터를 목적화된 의사결정 정보를 얻기 위해 다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성 데이터가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 보시면 배치성 데이터는 OLAP에 적당한 거고요. OLTP는 실시간 데이터에 적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을 보시면 OLAP는 주제 중심이고 OLTP는 트랜잭션, 즉 거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사용법은 고도로 비구조화된 분석 처리에 유용하고 OLTP는 구조화된, 즉 표준화된 연속 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83번 보시면은 다음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요.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로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제공되는 메뉴만 따라가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고포라고 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고포는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이나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로 구성하고 메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번 보시면은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EDR 역량을 구축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인터넷은 대규모의 접속 가능성으로 폭넓은 비즈니스 활동 범위 확장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래가 가능한 파트너들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며 통신 비용은 벤의 경우보다는 고가이지만 민감한 데이터들이 전송은 VPN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인터넷 네트워크는 EDI 네트워크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의 활용을 얘기합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면 벤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초기 가입 비용과 통신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의 경우보다 이제 고가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인터넷 기반 EDI에서는 최신 EDI 사용을 보완하거나 대체가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 EDI에서는 협업이라든지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검색 엔진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5번 보시면 EDI 도입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EDI 기대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그 다음에 서류 처리에 관련된 비용의 감소, 정보 교환의 신속성,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요. 5번 보시면 사용자의 정보 가공용인데 EDI는 표준 서식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자의 정보를 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용이하다 하는데 용이하다가 틀렸습니다. 가공이 용이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86번 보시면 eBiz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머천트 시스템 및 서버 종류의 하나로 상인이 고객에 직접 서비스하기 전에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상품을 로드하여 디스플레이, 가격 등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상품이 로드되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시스템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스테이징 서버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스테이징 서버는 고객에게 실제로 전산 상거래 서비스를 하기 전에 실제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상품을 로드하여 디스플레이, 가격 등을 확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상품이 로드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 보시면 형식적 지식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형식적 지식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될 수 있고요. 맥락 의존 쪽이라 그랬는데 맥락 비의존 쪽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형식적 지식은 공유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형식적 지식은 이미 알려져 있거나 명문화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대로 따라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성 지향, 그다음 맥락 비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번엔 지식경영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물어봤는데요. 지식경영은 사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경영은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식경영은 종업원들이 지식에 대한 가치 수준을 인식하고 보상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사기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지식경영은 지적 자본보다는 물적 자본으로부터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해설을 보시면 지식경영은 물적 자본보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식인 지적 자본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적 자본에는 이제 형식적 암묵지가 있는 겁니다. 지식 경영은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사이몬에 의하면 문제는 비구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로 그리고 반구조적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구조적 문제의 특징을 가장 설명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5번 보시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 방침이 규칙이 설정되어서 구조적 문제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설 보시면 구조적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침, 규칙 등이 설정되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문제에 적합한 게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 보기에 1, 2, 3, 4 나와 있는 비반복적인 문제, 뭐 용이하지 않다라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최선의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다 한 것은 구조적 문제와 거리가 멉니다. 이것 말고도 사이몬 학자는 관리 모형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관리 모형은 최적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만족혜를 추구합니다. 이 만족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휴리스틱 접근법을 쓰이고요. 현실의 대안에서 만족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리스틱 접근법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시행착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지금 사이몬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마지막 90번 보시면은 최근 유통정보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실시간 정보 획득 기반 기술로 초연결 사회의 핵심 주요 기술로도 꼽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적절한 용어는 무엇이냐 물어봤는데요. 이 답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거기 사물 인터넷은 한 문제 정도 지금 추세가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인데요.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람 간 연결을 지원하던 인터넷을 확장해서 실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를 인터넷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측정 공유하는 데이터는 사람, 환경, 가정,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에 외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즉, 중요한 특징은 외부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이게 사물 인터넷 특징이고요. 인간 사물 서비스가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진위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한 문제 정도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출문제 살펴봤고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6년도 1회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